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장기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내장지방형 나이살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 K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먹는 양은 큰 변화가 없는데도 자꾸 살이 찌는 경우, 이런 경우 나이살이 찐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빠르면 30대부터 일반적으로 40대가 지나면 흔히들 얘기하게 되는 나이살, 뭔가 실제로도 맞는 얘기 같고 왜인지 나도 점점 살이 찌는데 이유는 모르겠고 당황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 나이살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며 실제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나이살이라는 것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에 어떤 변화를 줘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내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조금씩 살이 찌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초대사량에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요구량이에요. 결국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이 25세 정도를 기준으로 1년에 1% 정도씩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 말은 같은 양을 먹어도 소모하는 열량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세 이후로는 점점점 우리 몸에 살이 찌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식사량이나 활동량이 이전과 똑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중년이 될수록 나이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 기초대사량의 저하 때문인 거예요. 만약 평소에 꾸준하게 운동을 하시거나 운동선수였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운동선수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개인 사정이나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급격하게 나이살이 더 많이 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대사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근육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 기초대사량도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식사량이 동일하다면 남는 열량은 모조리 체중으로 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이살에 기초대사량만큼 영향을 끼치는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의 감소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호르몬과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 성장 호르몬은요, 단순히 키를 크게 해주는 역할뿐 아니라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30대 이후부터 10년 주기로 대략 14.4%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지방의 축적과 근육의 감소로 연결되게 되죠. 결국에는 나이살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의 감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호르몬도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내장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고 근육량을 유지시켜주는 건데요. 남성의 경우 20대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40대가 되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근육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성은 고비가 한 번 있습니다. 폐경인데요. 특히나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한꺼번에 축적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폐경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이 몸 안에서 거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장지방 축적을 억제하기가 어렵고 곧 남성의 40대 이후처럼 내장지방형 나이살로 살이 축적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의 나이살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질 전환율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방 조직에서 지질 전환율이 낮아지는데, 그러면 체중이 쉽게 증가하게 돼요. 이 지질 전환은 지방세포에서 지방이 제거되거나 축적되는 그런 비율을 뜻해요.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질 전환율이 낮아져서 살이 찌기 쉬운 몸 상태로 변하게 되고, 이렇게 낮아진 지질 전환율 때문에 똑같은 생활을 유지했는데도 체중이 크게 20%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즉 식단 및 운동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이살이 찌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살이 찌게 되면요, 단순하게 내가 살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장지방형으로 나이살이 찌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내장지방이 결국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방간과 간수치 증가까지도 동반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간수치 증가로 인해서 만성적인 질환들이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질환들이 하나 둘 생기는데 생활은 똑같이 하고 내장지방이 여전히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장기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이 내장지방형 나이살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해외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 중년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65세 이후에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만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단축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수명을 위해서 나이살의 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이살을 빼야 된다. 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나이살을 빼야 할까요? 단순히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될까요? 우리가 나이살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 만큼 칼로리의 섭취량을 줄여야 해요. 즉 먹는 것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동시에 운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줘야 돼요. 자, 큰 골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먹고 많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똑똑하게 관리를 하면 좋겠죠. 한국 중년 남성은 하루 평균 2300에서 2500kcal, 여성은 1900에서 2200kcal 정도를 섭취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운동량이 거의 없다 이런 상태라면 남성의 경우는 거기에서 마이너스 500kcal, 즉 1800에서 2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여성은 대략 마이너스 400칼로리, 즉 1500에서 1800칼로리 정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충분한 섭취예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죠. 특히나 생선류라든가 지방이 적은 살코기 같은 단백질은 매일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나 콩, 바나나 같은 저항성 전분식품들을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저항성 전분식품들은 우리의 몸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식이섬유를 최대 90% 정도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되지 않은 채 소장까지 내려가서 유익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우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유산소, 걷기, 달리기, 자전거 이런 것만 계속 하실 때가 아니에요.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양을 증가시켜줘야 궁극적인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나이살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대사량의 감소, 그리고 기초대사량 감소의 근본적 원인은 근육량의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몸 상태와 맞는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해야 우리의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이 증가할 수 있고, 이렇게 근육량을 증가시켜 줘야 유산소 운동도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산소 운동은 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또 아니죠.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려줘야 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피하지방을 얇아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피하지방이 얇아져야 그 자리에 근육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근육이 채워져야 효과적으로 체지방도 더 잘 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군, 칼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도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분은 당연히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이살과 관련해서 나이살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인가? 실제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나이살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나이살을 관리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나이살 관리가 단순히 내 뱃살을 빼기 위해서, 이 나의 체형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이살의 관리는 결국 내장지방의 관리이고, 내장지방을 관리해야 우리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나이살을 꼭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렇게 나이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